혹시 미술관 갔다가 아니 이게 예술이라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좀 당황스러운 현대미술 작품들, 그 충격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죽은 상어, 이게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어떠세요? 미술관 바닥에 떡하니 그어져 있는 이 거대한 균열.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던 예술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 되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현대 미술이 어떻게 그저 아름답다는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충격을 주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현대미술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혼란스러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괜찮아요. 아주 정상입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바꿔놓은 세 가지 결정적인 흐름을 짚어보면서 그 충격 뒤에 숨은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해독해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1990년대 영국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그냥 규칙 파괴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우리가 흔히 YBA라고 부르는 그룹이죠. 이 젊고 뭐랄까 좀 반항적인 예술가들이 충격이라는 걸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리한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바로 이 작품,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이죠. 제목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와, 제목이 정말 길고 철학적이죠? 이것만 봐도 이건 그냥 충격만 주려는 게 아니구나. 뭔가 깊은 뜻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상어를 한번 해부해볼까요? 일단 딱 보면 어마어마한 상어가 수조에 담겨 있으니 충격적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제목에 담긴 철학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명백하게 죽은 상어를 보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이 뭔지 진짜로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모순을 콕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란 건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운 개념이라 해도 결국엔 저렇게 박제된 상어처럼 그저 관찰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와, 이건 그냥 아름다움을 보는 걸 넘어서 삶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작품인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건 허스트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트레이시 에민이라는 작가는 자기가 며칠 뒹굴던 그 지저분한 침대를 그대로 전시장으로 가져왔고요. 마크 퀸은 아예 자기 피를 4.5리터나 뽑아서 얼린 다음에 그걸로 자기 얼굴 두상을 만들었죠. 정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운 재료들을 통해서 아주 깊고 보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오브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전시장 전체,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는 설치미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두 작품이 있습니다. 왼쪽의 도리스 살세도는 미술관 바닥에 정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분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우리가 직접 발을 딛고 서 있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딱 보여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올라퍼 엘리아스는 거대한 인공태양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누워서 저 태양을 보면서 뭔가 경이로움과 우리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을 느꼈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균열 위를 조심조심 걷고 있거나 저 거대한 태양 아래 그냥 누워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거예요. 설치 미술의 핵심은 더 이상 벽에 걸린 그림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객인 우리가 직접 그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공간의 분위기, 공기, 모든 걸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예술. 예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몇몇 예술가들이 거대한 공간을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정반대편에서는 아니, 우리는 캔버스로 돌아가겠어 하면서 복수라도 하듯이 아주 뜨겁게 붓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표현주의라는 흐름이에요. 이 신표현주의는요, 당시에 유행하던 아주 차갑고 머리로만 이해해야 하는 그런 개념 미술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었어요.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느껴! 라고 외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성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 강렬한 색채,
그리고 아주 격렬하고 본능적인 붓질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들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게오르그 바젤리츠는 그림을 아예 거꾸로 그려버렸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비틀어 보라는 거죠. 줄리안 슈나벨은 더 나아가서 깨진 접시 조각들을 캔버스에 막 붙여버렸습니다. 물감만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거칠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이런 작품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먼저 와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흐름은 정말 정반대죠? 설치미술이 차갑고 이성적인 건축가처럼 공간 전체를 설계했다면 심표현주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파이터처럼 캔버스 위에서 싸운 거예요.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이것도 예술이야! 라고 외치면서 예술의 경계를 넓히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똑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YBA, 설치미술, 신표현주의,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술의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흐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와이파이는 충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죽음이란 무엇인가처럼요. 그리고 설치미술은 공간 전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몰입적인 경험을 만들어줬고요. 마지막으로 심표현주의는 아주 격렬한 붓질로 작가의 내면에 있는 그 날것의 본능을 그대로 캔버스에 토해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보는 미술에서 느끼는 미술로. 더 이상 미술은 저 멀리 벽에 걸려서 우리가 그저 아름답다 하고 감상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술은 관객인 우리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서 직접 느끼고 생각하고 때로는 좀 불편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완성되는 하나의 사건이자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미술관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을 만난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이 작품은 지금 나한테 뭘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까? 하고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예술을 함께 완성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술을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바로 거기서부터 열릴 거예요.